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개발자 지망생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미래 먹거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래에 추천하는 시장은 딱 두 개예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시장인데, 이런 트렌드는 한 5년에 한 번씩은 바뀐다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5년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좀 꿀 좀 빨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빅데이터죠. 그리고 빅데이터 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오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분화돼서 뭐 블록체인으로 쪼개진다든지, 또 블록체인, 뭐 디파이 같은 이제 금융 같은 거,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이 가는 블록체인, 또는 금융과 같이 가는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되면서 쪼개지고 있고,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물과 같이 가는 것, 또는 블록체인 내부에서 그러니까 P2E라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인데 보상이 사용자한테 가는, 그리고 NFT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인증 방식이 이제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되게 독특한 구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위변조가 어렵다는 어떤 블록체인 구조상 여기에 기록된 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이런 방향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웹 개발자 교육하는 곳 진짜 많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거의 다 웹 개발자인 것 같아. 초보 개발자는. 그래서 막 프론트엔드냐 백엔드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꼭 얘기하죠. 테니스 같은 거 안 쳐본 사람이 테니스가 재밌는지 뭐 좋은지 나쁜지 막 그냥 평가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람들 후기 보고. 근데 물론 사람들 후기도 무시할 순 없으나,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해본 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해보는 거랑 좀 다른데, 이제 게임이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그냥 한두 번 해보거나, 그냥 뭐 밥 같은 맛집 가면 이게 맛있나 맛없나 그냥 먹어보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개발은 어느 정도 좀 진득하게 해봐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데까지 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아, 웹 개발자는 이러하구나, 어떤 개발자는 이러하구나,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좀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다 적어요. 그래서 근데 웹 개발자 이 패러다임은 진짜 한 20년 전부터 있었거든. 자바 스프링 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 저 때는 스트러치를 좀 많이 썼다가 스프링으로 넘어갔거든요. 제가 20살 막 21살 이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프링이 이제 패왕이 됐는데, 두 개 같이 썼었어. 제가 20대 초중반 때는. 그래서 아무튼 그랬었는데, 참 아무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안 바뀐 거는 일단은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챗 GPT 같은 거 나오면 고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만들어질 거고, 실제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단순한 홈페이지, 회사 소개 홈페이지는 디자인 뭐 시트만 여러 개 놓고 그냥 자동 생성되게 할 수 있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10년 전에도 가능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약간 큰 뼈대는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디자인만 넣어주면 되거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뭐 고도화된 시장이라고 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보통 어느 쪽이 문제냐면, 그러니까 홈페이지인데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되어야 되는 시장이면은 괜찮은데, 그런 개발자는 쉽게 찍어내는 웹 개발자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런 개발자는 그냥 존나 잘하는 게, 걔네는 굳이 웹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이 분야가 상관이 없어져요. 제가 말하지만 그냥 다 디지털 신호고, 아 이게 이렇게 뭐 인코딩 됐구나, 뭐 저게 디코딩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의 그런 규칙이나 특징만 알면은 그냥 개발의 언어가 뭐고 막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해져.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뭐 내가 PHP를 가르치니 뭐니 막 그렇게 하는 거 같고, 꼬꼬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와, 언어 갖고 이게 레벨 나눈 애들이 제일 멍청하고 이상한 애들이라니까. 내가 옛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욕을 존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목소리 큰 게 난 제일 싫거든. 나 무식한 사람이 10년 많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내가 근데 30년 했는데 그 얘기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집중이 없어. 그냥 PHP는 하등한 언어래. 그리고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대부분 보면은 뭐 스프링이 가진 특징이나 뭐 네이버가 안 쓴다 이러는데, 네이버 초반에 썼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은 언어 하나만 안 써요. 여러 개 섞어서 써요. 그리고 그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섞어서 쓰거든.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수준 낮은 애들이 많아서 근데 상대하면 진짜 피곤해 진짜. 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다른 유튜버들은 착하잖아. 뭐 속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표현하는 건 내가 제일 대바라졌잖아. 그래서 근데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낚여가지고 인생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욕 먹어도 되니까 진짜 제발 저를 믿으세요. 언어로 레벨 나누지 마세요. 진짜 제일 멍청하고 제일 하등한 짓이고 제일 천박한 짓이야 진짜.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PHP 만든 개발자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들었겠어. 그리고 그걸 떠나서 고생은 상관없고 그냥 훌륭한 거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웹서버가 지원 많이 되고 실제로 퍼포먼스도 많이 좋아졌거든. 한동안 뭐 이게 PHP 6 버전에서 안 나와가지고 난리 났다. PHP 8 버전 나오면서 퍼포먼스도 많이 좋아지고 사실 또 그 페이스북에서 그 퍼포먼스를 미친듯이 빠르게 올리는 뭐 힙합퍼 PHP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욕하는 애들이 그거 알겠어 멍청해가지고. 근데 뭐 모르니까 문제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모르면 공부를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고 원래 알든가. 근데 아무도 좀 거기 뭐 프레임워크도 훌륭한 게 없다 그러는데 안 그래. 요즘 프레임워크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얘기했죠. 다 비슷하다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분야는 요즘은 블록체인 인공지능이에요. 이유가 돈이 많이 도는 시장이 연봉이 더 높아요. 투자금이 많이 들면 임금이 일단 상승하죠. 쿠팡 미국 상장 때 보세요. 쿠팡 미국 상장 때 어떻게 됐어? 갑자기 개발자 페이가 확 높아졌죠. 왜? 쿠팡이 미국 상장을 하려면 이유가 필요해. 미국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대. 한국에 아마존이래. 한국 시장을 다 먹고 있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고. 경제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먹었다고? 그럼 나쁘지 않네. 그러면 여기 개발자들은 누군데? 만약에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주가에 영향은 없을까? 이렇게 뺏기지 않을까? 봤더니 압도적인 1위래. 근데 얘네들이 뭐가 뛰어난데 저기다 1위를 할까? 봤더니 개발자들이 임금도 제일 많이 주고 어마어마하대. 이거에 개발자들이 몇 명이나 있대. 이거를 투자자들이 되게 꼼꼼하게 봐요. 재무제표부터 진짜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가 올리면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가즈하는 거지. 그런 게 일반적이거든. 그런데 그런 거 딱 봤을 때 쿠팡이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개발자들 많이 데리고 있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야지. 그러니까 임금을 빡세게 돌리더라도 나름 괜찮은 사람들 많이 뽑은 거라고. 그게 다 마케팅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이 몰리니까 또 확실히 또 좋은 개발자를 유지할 수가 있지. 뭐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개발자 막 존나 많이 뽑다가 갑자기 좀 주춤한 이유가 결국에는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자금 자체가 예전에 그 투자 순환이 되게 잘 되던 시절에서 좀 이렇게 횡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시장이란 게 그렇게 단순해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순하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개발자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같은 거 이거 두 개 팀노바에서 지금 계속 공략하잖아요. 왜냐면 어려워. 존나 어려워요. 이거 저 블록체인 공부할래요 한다고 해서 어디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강사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나는 강사를 마냥 욕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 우리나라가 미개하게 흘러갈 때는 그 미개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대부분이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인 나라들 있잖아요. 남미 국가 이런 데 봐봐. 남미 국가들 갑자기 보면 엄청나게 못 산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 근데 그 감정적이어가지고 막 복지 외치는 사람도 존나 뽑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나라 경제 막 GDP 보면 계속 떡락하거든. 이게 되게 안 좋거든. 근데 순간적으로는 좋아. 몇 년까지는 좋아. 그 남미 특히나 베네수엘라 봐봐. 미쳤다니까 진짜. 거기 사람들 보면 막 복지 천국이라니까. 그런데 보면 근데 나라에서 거치는 세금이 별로 없으면 복지 천국이 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1000억 벌고 10% 세금을 내는 거랑 뭐 100억 벌고 50% 세금 내는 거 보면 세금 총량은 10%가 훨씬 많아요. 2배 정도 더 많지. 그게 낫다니까. 차라리 나라에서 그래서 세금을 많이 벌게끔 기업이 큰 게 낫지. 그래서 미국이 미친 미국이 천조국이야. 근데 이제 미국이 졸라 부자인 거는 사실 뭐 저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아는 분들 많지만 미국이 부자인 이유는 일단은 달러 패권도 있지.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돈이 많이 도는 시장도 가야 되지만 난이도 높은 작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쓰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부자들이 보면은
돈이 그 부자들 보면 비상한 사람들 많아 머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아는 분도 그러니까 돈을 그냥 고깃집으로 해서 돈 벌었어. 근데 막 지금 뭐 고깃집 한 세네 개 했는데 처음부터 했는데 잘 됐대. 그래서 와 사업 소원이 있으시구나. 막 근데 그게 이제 세네 개 되는데 막 줄 서서 먹고 막 맛집이래. 그래서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분도 보면서 와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투자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요식업을 런칭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찾는데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부동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내가 살려면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더 발전하는 거야. 경제를 더 알고. 너무 그런 나는 어떤 분야든 간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 존중하거든. 난 일본 가면 우동집 같은 데 가잖아. 이번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동집 진짜 맛집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우동 싫어하거든 원래. 되게 싫어하거든. 그 한국에서 먹는 우동집들은 비하한다고 비하라고 봐도 뭐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아직 한국에서 먹어본 우동 중에는 그렇게 맛있는 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먹은 것 같은 일본 맛집에서 먹은 정도의 난 그 우동 특유의 그 막 두껍고 막 그 되게 무식한 느낌의 우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일본에서 스타로하 했는데 정말 이래서 우동을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내가 별로 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면으로 그렇게 나를 맛있게 한 건 난 처음이야. 깊은 맛도 나고 가스오부시의 그 깊은 맛. 내가 이런 장인 정신을 너무 좋아하거든. 왜냐면 배울 게 진짜 많아. 진짜 멋있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저렇게 살아오셨을까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난 그런 거 보면은 항상 경이로워. 그래서 팀노바를 할 때도 그런 장인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좀 그래. 내가 그리고 막 옷 사는 것도 좋아해서 패션 브랜드들도 장인정신 있는 브랜드 되게 높게 사고 그런 쪽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진짜 데님 같은 거 막 전문적으로 한 일본에 또 유명한 그런 데도 있잖아. 그런 브랜드들도 좋아하고 그냥 멋있어. 그냥 존나 멋있어.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림 또 료칸 문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몇백 년 동안 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막 료칸 그런 자부심 멋있는 것 같아. 한국은 전쟁 막 겪고 막 다 두들겨 패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30년 40년만 돼도 되게 오래돼 보이거든. 근데 일본은 막 100년 넘는 데가 많으니까 막 그런 곳에서 오는 그 포스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팀노바를 하면서도 그런 장인 정신이 생기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하긴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퀄리티에 타협하지 않는 뭐 그런 거. 근데 아무튼 그 정말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진다면 어려워지는 건데 오히려 공평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들에 대한 기회가 보통 이제 막 그 떼법이라 그러잖아요. 막 떼를 써가지고 뭐 법을 만들고 막 그런 거를 난 좀 역겨워하거든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노조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자동차 생산하는데 막 유튜브를 켜달라 또는 내 자식도 그 자동차 회사에 넣어달라 막 이런 거 나는 좀 이상하거든. 그냥 더 집단 이기주의 같거든 그런 게. 그게 뭐가 노조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노조들이 막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막 이 시대 있잖아. 그 뭐 정말 그 공장 막 미싱 돌면서 막 12시간씩 일하고 막 정말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막 복지 없이 하던 시대의 그런 노동자들은 인정. 근데 그런 분들이 시위하고 이런 건 진짜 당연히 지지하지. 너무 과하잖아. 일이나 이런 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 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싫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한 2시간 3시간 일해도 고용노동 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바로 줘야 되거든. 안 주면 회사 페널티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법도 좋고 지금처럼 너무나 상향평준화된 시대에 과연 노조가 있어야 되나? 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막 정말 노조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되게 이기적인 거 되게 많아. 근데 실제로 그들보다 안 좋은 회사 다니거나 더 안 좋은 처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아. 이게 막 예를 들면 국가 같은 경우는 이민 가는데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이직은 리스크가 큰 게 아니야. 자기가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그 다음날 당장 갈 수 있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아리 틀 때 보통 노조 많이 만들거든. 또아리 틀어가지고 자기네는 어떻게든 이제
그 이득 보려고. 근데 진짜 그 와중에 능력 좋은 사람은 그냥 이직 휙휙해. 난 이직 되게 많이 해봤잖아. 그리고 나는 진짜 그런 게 일상의 사람 입장에서는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문제, 그 오히려 센터인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아리 트는 거, 또아리 터도 시장이 확 쳐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떼써가지고 뭔가 됐었거든. 근데 요즘 개발 시장은 그렇게 떼쓴 사람들 있잖아요. 기술이 후려쳐버려요, 시장이. 음.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식으로 좀 확확 잘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되게 뭐, 또 이거 갖고 뭐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도 뭐 할 말 없는데, 사실 그렇지.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그리고 노력 많이 해서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 아닐까? 난 미국 사회 보면은 좀 독특한 게, 미국이 진짜 또라이들은 되게 또라이고, 진짜 막 이상한 사람들 진짜 이상하고 막 그러잖아. 진짜 막 인종차별 하는데 이유는 없어. 그냥 인종차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렇거든. 그래서 난 근데 근데 대신에 천재들은 미친 듯이 밀어주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버티는 거 아닐까 싶다니까 진짜. 그리고 훨씬 더 기술 주도를 하는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자유에서 오는 그 변칙성은 커지지만, 대신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포텐셜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쉽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위트룸에서 호캉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런 대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니까 확실히 좀 무능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를 많이 없앨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복지적으로 좀 잔인하긴 하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건 진짜 그 의료보험 그 좀 우리나라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너무 의료보험에서 사람들이 임플란트도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도 하니까 지금 의료보험 동나게 생겼더라. 적당히 해, 적당히. 최소한의 보장만 딱 해줘야지. 빡센 거만. 아무튼 뭐, 그, 그 세상이 참 힘들어도, 제 생각이지만, 그냥 어려운 거 하면 그렇게 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쉬운 거 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어려운 거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같은 거. 저거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어요. 진짜 제대로 근본부터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지. 공부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훨씬 먹고 살기 편할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완전 너무 정당한 거 아니야? 어려운 거 하려고 지금 빡세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사회 아닌가요? 오히려 쉬운 거에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닌가? 어떤 직업 훈련을 하는데 4개월, 6개월 만에 해가지고 먹고 산다고? 당연히 큰 돈 벌기 힘들지. 우리 그 뭐지, 친척 누나가 간호조무사인데, 하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간호조무사 할 때 우리 집이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못 살지만 거기서 조그맣게 누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누나랑 같이 살았거든. 우리 그 누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간호조무사 공부하느라고 서울에서 김제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척 누나랑 제가 10대 시절에 친척 누나 이렇게 우리 작은 누나 큰 누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같이 살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진짜 그 누나가 그 청량리에서 1년 정도 간호조무사 그거 다니는데, 1년 간호조무사도 1년 다니더라고. 근데도 페이도 세지도 않잖아요. 근데 개발자를 4개월 6개월 만에 한다고? 이렇게 더 복잡해지고 더 이해시켜야 되는 히스토리가 많아졌는데, 그거 자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런 잔인한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4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은 시장에 와가지고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사실 큰 돈을 떠나서 그냥 계속 휘둘릴 거예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동집을 창업했는데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균에 밑도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안 팔려요. 그 베이커리도 보면 옛날에 그 동경제과학교 나온 친구가 지금은 2기 졸업생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높은 연봉을 받고 갔거든요. 한 4천 이상을 받고 갔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처음 배출한 블록체인 개발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친구가 그 뭐였었지? 그 얘기 해줬어.
그 우리나라 그 당시 그러니까 한 5, 6년 전 얘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제과제빵이 큰 업체 한 두세 개 정도가 독과점을 해서 어떤 그 일본에서 자기가 배웠을 때 썼던 좋은 재료들을 사오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큰 업체 몇 개가 그냥 다 장악을 하고 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잘 몰라요, 그쪽은. 근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가끔 보면은 빵이 되게 엄청 많이 비싼 카페 같은 데가 있어. 그 보면은 그 나도 막 보면은 어디 빵 맛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재료가 다르더라고요. 맛이 달라요. 제가 유럽을 가보고 한 게 유럽에 갔더니 빵이 너무 맛있는 거야. 또는 일본에 가면 또 베이커리가 그렇게 맛있어. 빵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왜 다르지? 우리나라는 왜 그런 맛이 안 나지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빵이 겁나 비싼데 막 하나에 막 6, 7천 원 하고 뭐 요만한 거 하나 6, 7천 원 하는데 근데 꽤 수준급의 맛이 나는 유럽에서 먹은 거에 그렇게 비슷하거나 안 밀리는 이런 맛이 많이 생겼어. 그래 보니까 재료들을 다른 데서 공수를 하거나 그러나 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맛있는 걸 원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더라도 더 좋은 맛을 원해요. 개발자도 똑같아. 사장님들도 돈 좀 쓰더라도 확실한 개발자를 원해. 가난하다고 취향이 더 저급해지진 않아요. 고급진 건 똑같아요. 가난해도 명품 좋은 거 알고요. 가난해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거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향이 바뀌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 돼요, 우리는. 알겠죠?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